정석 유제 10-4번 보겠습니다. (10-4번) 보시면 포물선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하대요. 어떤 직선에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는 이야기냐면 무엇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뜻입니다. y절편은 모르니까요.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 같은 y는 4x 하고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접한다고요? y는 2x 제곱하고 둘이 접한다고요. 그러면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다.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해보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0의 근이 1개라는 거죠. 그럼 2차인데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2가 되겠네요. 그럼 2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4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판별식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이걸 미적분원을 배우고 나면 미분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5번입니다. 자, 이건 그림 한번 그려서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볼까요? 자, 문제에 y는 들어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1.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0,1입니다. 그래서 0,1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위로 볼록한 친구예요. 위로 볼록한 친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너무 명확해서 이것도 표현을 해버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의 1,0이래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점. 이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직선식을 구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 기울기, 하나 지나는 점. 현재 기울기는 몰라요. 근데 지나는 점은 알고 있네요. 여기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을 지납니다. 그럼 기울기 m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식은 m이 들어가게 만들면 y는 기울기 m, x-1 더하기 0. 즉 mx-m이 뭐예요? 1,0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식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 알 수 없는. 근데 이 친구랑 누가? 얘가 접한다고요. 그럼 연립해서 역시 판별식 d가 0이다 이용하시면 되겠죠? 연립부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넘어오면 플러스 m은 0이 되죠? 판별식 써보죠. b제곱 마이너스 m제곱인데 똑같아서 그냥 m제곱을 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 c는 1 더하기 m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고요. m 뭐 되죠?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됩니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우리 주어진 식이 구해야 되는 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죠? 직선 다루면서 1차 함수 다루면서 기울기랑 한 점 있으면 또는 두 점 있으면 1차 함수를 한정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잠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10-9번 보겠습니다. 10-9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8번하고 9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절대값 나와 있는 게 처음이라서. x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4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근이 얼만지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근의 개수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근의 개수 판단할 수 있는 건 판별식밖에 없었어요. 판별식은 몇 차에 썼어요? 2차에서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2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판별식을 쓰실 수가 없다고요. 그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의 개수는 결국 무엇과 똑같았냐면 연립 방정식의 교점하고 사실은 근이 같은 거였잖아요. 그럼 근의 개수라는 건 연립 방정식 교점의 개수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 만나는 점이 두 개만 있어야 된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생각을 여러 측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여러 측면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싹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미적분 1까지 배우면 한 90% 그릴 수 있고요. 미적분 2까지 배우면 100% 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의 솔루션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은 이걸 보시고 저걸 보시고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고 y는 4를 연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 원래는 이거가 안에 있는 게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원래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외운 거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됐죠?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위에 있는 건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 밑에 있는 건 뒤집어서 올렸죠. 기억납니까?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우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없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요렇게 이야기를 해서 외운 거를 활용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y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건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예요. 근데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고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그래프 해석의 제일 차이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그래프는 움직입니다. a에 따라서 움직여요. x, y 말고 또 다른 변수에 대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움직이는 상태에서 식 전체의 절대값이었으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밑에 있는 건 뒤집어서 올린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아래로 볼록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곱 빼기 제곱이죠.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요. 한 번은 더해서 한 번은 뺏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봤을 때 x축 식으로는 뭐예요? y는 0이죠. 즉 얘랑 y는 0을 연립, 교점을 찾는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a고 하나는 a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a 값이 커지죠? 그럼 여기 딱 가운데 0이 있잖아요. 그래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이 늘어난다고요. 만약에 a가 3 정도면 여기 떨어지면 a가 6이면 여기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가 6이면 6,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이런 형태. 근데 여기에 대칭인 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a 값이 커지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신 상태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좀 그려보죠. 그러면 알 수 없는 값 a가 있고요. 알 수 없는 값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어요. 대칭인 구조로 똑같은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y절편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a 값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친구의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건 그대로 살고요. 이게 뒤집어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요? a제곱까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a 값이 커지죠? a 값이 커지면 이 폭이 늘어나면서 a제곱도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값이 커지면 좀 작게 그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값이 작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근데 값이 커지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커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엔 쉽지 않죠. 처음엔 쉽지 않으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를 해서 직접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y는 4와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y는 4는 이게 y는 0이었죠? y는 4는 y값이 4면서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요. 근데 a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4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그려보죠. 이거 지우고요. 반대로 그려볼게요. 알 수 있는 요소들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쯤 4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y는 4입니다. 고정돼 있죠? 이 친구랑 우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는 아까 그렸듯이 a 값에 따라 높낮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a가 좀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장 높은, 이 범위에서 가장 높은 a 제곱이 4보다 밑에 있는 형태의 그림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면 a 값이 점점 커지다가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냐면 정확히 여기에 a 제곱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a 제곱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a 제곱이 정확히 4인 경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져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a 제곱이 있는 거고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a 제곱이 뭐보다? 4보다 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누고 있냐면 이 경우에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정확히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이 하나, 둘, 3개의 교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A가 4보다 작은 여기 있으면 교점이 하나, 둘, 2개만 있는 겁니다. 교점의 개수에 따라 나눈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 2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A제곱이 4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A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해법은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멈춰도 되는데 답에 있는 내용으로 살짝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제곱해서 4보다 작은 수는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에 있는 수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제곱하면 1, 1 넣으면 제곱하면 1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거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요. 얘기 드렸다시피 그냥 그래프 그리고 다 해석하면 되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식으로 접근해서 x제곱 빼기 a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걸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절대값 바깥에 뭐만 있어요? 숫자만 있죠. x가 아닌 상수만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절대값 벗기는 방법 알려드린 거 있어요. 뭐 있었죠? x제곱 빼기 a제곱이 4던지 아니면 x제곱 빼기 a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 똑같죠? 하나를 고정적으로 그린 다음에 교점을 4와의 교점, 마이너스 4와의 교점을 찾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이라 이렇게 뒤집혀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아까 처음 그렸던 친구처럼 이렇게 해서 대칭성으로 마이너스 a,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의 음수배 해서 이렇게 생긴 어떤 친구 y는 x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만드신 다음에 그 친구가 4랑 마이너스 4니까 대칭이죠? 4랑 마이너스 4로 대칭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현우랑 연우 그 출석 안 찍었네요. 아니요, 늦었어요. 현우는 일찍 와놓고서 왜 안 찍었어요? 4랑 마이너스 4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4랑 마이너스 4면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4가 이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럼 4 마이너스 4,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랑 이렇게 같은 거리. 그럼 만나는 점 없고요. 만나는 점 2개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만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폭이 더 넓어져서 이렇게 가도 계속 2개네요. 그러다가 이게 정확히 여기에 떨어져요. A제곱에.
요렇게요. 그럼 여기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떨어지면 하나, 둘, 셋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짧아져요. 더 작아져서 A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작아지면 여기에 4가 오고 요렇게 똑같은 위치에 4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개빡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고정된 애부터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엔 뭐랑 뭐를 그리고 시작할 거냐면 조금 작게 4랑 고정된 y는 마이너스 4를 그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a랑 마이너스 a 지나고 a 제곱 지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a 값이 커지면 점점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a 값이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런 구조니까 두 개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런 느낌이면 두 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더 내려와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세 개 만나니까요. 더 내려와서 이런 구조면 역시 안 되죠. 네 개에서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리면 이런 느낌이다가 점점 올라서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다가 안 되는 거 포인트 끝으로만 그리면 요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친구의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정확히 아까 요거 했었을 때 뭐가 됐었냐면 이게 마이너스 a제곱이 됐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하면 결국 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2차에 대한 부등식은 우선은 안 했으니까 저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시면 이렇게까지 적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저게 먼저 좀 나왔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뒤에 가면 굳이 이렇게 세 개의 함수로 하는 경우보단 그냥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에서 절대값 그리는 것도 어려울 텐데 뭐가 제일 어려울 거냐면 이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변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림 직접 그려보시고 1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2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그래프 그리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오늘 정석 문제에선 이 친구랑 그 위에 있는 8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해보시고요. 다음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네 문제 풀어보죠. 235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235번. 아이고, 우리 배운 내용이에요. 뭘 배웠냐면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 배웠죠? y는 ex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래요.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럼 우선 식부터 적어보면 y는 ex죠. 근데 이 친구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y 자리에 y-m을 넣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 y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물은 y-m은 ex.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ex 플러스 m이 됩니다. 됐죠? 요거 첫 번째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이 누구랑 접한다고 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랑 둘이 접한다고요. 자, 그럼 연립해 보겠습니다. x제곱하고 동류항 정리까지 다이렉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마이너스 m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접한다니까 중근을 가진다고 판별식 D가 0이라고요.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36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9죠.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M은 0이니까 M은 3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이야기됐고 그림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림 이야기하면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4 마이너스 8 더하기 10이니까 8이네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2,8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쯤 2,8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울기 2인 친구죠? 기울기 2면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런 친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접해야 된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접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얘라고요. 어딨냐? 요거. 됐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6번입니다. 236번. 평행하다 또 나왔죠? 평행하다는 뭐가 같다고요? 기울기가 같다. 여기서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하고 접한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면 플러스 2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 이거의 판별식 d니까 b제곱 쓸까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마마마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b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걸 ax 플러스 b로 놨으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방금 구했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별로. 노멀한 문제들만 모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K에 관계없다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인데 무엇이 항등식이냐면 접하는 게 항등식이래요. 접하는 식이. 판별식 D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연립해보죠.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묶으면 A 플러스 2K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에 판별식 D가 0인 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그럼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0 곱하기 K는 0꼴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부터 써보죠. B제곱 마이너스 있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얘가 되겠죠.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하죠. 요거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이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B가 됩니다. 그럼 요건 사라지고요. 요거 정리하면 4A 마이너스 8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는 0인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 K 중심으로 묶은 거죠. 그러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만족시키는 A 값은 2고요. 똑같은 A니까 여기도 2 넣어야죠. 그럼 4 더하기 4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선 2를 곱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거랑 유사합니다. 뭐가 유사하냐면요. 239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해요. 자, y는 x 플러스 2a 위의 점이라고요. 위의 점 마이너스 2,5예요. 위의 점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5 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걸로 a 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면 5는 4 마이너스 4 더하기 a네요. 나왔어요. a는 5가 됩니다. 됐죠? a는 5가 돼요. 그럼 주어진 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고요.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2,5에서 이게 접점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그림까지 그려볼까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입니다. 인수분해 안 돼서 꼭지점으로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르면 1 마이 더하기 5니까 4네요. 그럼 마이너스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마이너스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아이고 이거 여기 아닌데.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왜 이렇게 날카롭니? 이렇게 생겼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 오면 여기 있겠네요. 여기를 접점으로 가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식을 y는 bx 더하기 c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다. 인 거죠. 자, 그럼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x 플러스 5-c는 0이고 이거의 판별식이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죠. c는 5-c 해서 판별식 d인데 이게 0이에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식이 하나밖에 없죠. 식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5는 얘가 지나는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얘가 지나기도 하는 점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는 이렇게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 m을 넣어서 직접 구한다 해서 식을 만들 때 y는 기울기 m 해가지고 넣었으니까 미지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죠? 그럼 같은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2,5를 지난다로 넣으면 c는 뭐가 되냐면 2b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C 자리에 2b 더하기 5를 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빼기가 되니까 5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b인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2b.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친구는 8b가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4b 플러스 8b니까 4b만 남겠죠. 그럼 주어진 식이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는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b의 값은 마이너스 2로 한정됩니다. 그럼 b의 값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이 관계에서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이너스 2도 성립하려면 c는 1이 되겠죠. 그래서 a, b, c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아까 정석하고 같은 문제였는데 조금 방향을 틀어서 접근을 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풀어드리려고 준비한 7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이거 외에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죠. 혹시 부교재에서 아까 부교재 방금 전까지 했으니까 부교재에서 질문 있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건 경우에 따라 좀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2차 이렇게 되어 있고 1차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죠. 2차가 1차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걸 겁니다. 이게 2차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요.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이 돼요. 근데 만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만나진 않지만 2차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면 이 이야기에서는 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하시면 돼요.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됐죠? 그러면 부교재는 더 질문 없을 것 같고요. 요거까지 이야기 드렸으니까. 정석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그럼 혹시 리마인드에서 있나요? 요즘 리마인드 부분도 2차 함수 부분이죠?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 부분, 뒷부분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 달문까지 갔어요? 네, 벌써 2학기 내용으로 넘어갔군요.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1월 말이면 1월 말 2월 초면은 리마인드도 2학년 내용이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3학년 내용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요. 오늘 거 몇 회차인가요? 17회차인가요? 6회차인가요? 16회요. 자, 그러면 16회차에 몇 번이요? 17번이요. 17번. 90도. 아이고, 90도네요. 근데 D2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이걸 풀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닮음에 의해서 생기고 중학교 2학년 시험 볼 때는 막 왜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고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A, B, C, D 그리고 여기 H 이렇게 놓는다면 A제곱은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제곱도 밑에 있는 것 중에 가까운 거 곱하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H제곱은 둘 다 가까우니까 그냥 C 곱하기 D. 그 다음에 넓이를 이용해서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고등학교 내용에 나와요. 수능에도 관련된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물론 단일 문제는 아니지만 저 내용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야기에서 보시면 우선 이렇게 해서 A, B, C 있는데 여기 수직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선 떨궜어요. 그래서 여기 D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이니까 저 공식들 쓸 수 있어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라든지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라든지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라든지 혹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쓸지는 아직 모르는데 문제에 여기 16이라고 나왔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선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여기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선을 그었네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 친구도 수직인 친구입니다. 수직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든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작은 친구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놨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해서 이번엔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수직을 그어서 이 친구요. 이 친구가 수직이니까 역시 공식을 또 쓸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고 하나 더요. 어떤 선에서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 두 친구는 동의각이 같기 때문에 평행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친구와 이 친구도 사실은 평행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조그만한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평행하고 여기 각을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닮음이고요. 똑같은 이유로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닮음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디 나왔냐면 여기 4라고 나왔네요. 여기 4라고 나왔고 구하고자 하는 건 D2의 길이, 여기 길이 X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구하는 거고 4. 여기에 관련된 거, 여기에 관련된 거면 이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쓰던지 아니면 얘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쓸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로 해볼게요. 여기를 Y, 여기를 Z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 곱하기 Y는 4 곱하기 Z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넓이 마지막 공식인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저 4개의 공식이 아니고 전체의 닮음에 의해서 생기는 이야기인데 이걸 아마 넣어줬어야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닮음이라고요. 그리고 닮은 비가 4대 16이죠? 1대 4예요. 그럼 이거 길이비도 1대 4가 돼야 됩니다. 1에 해당하는 게 y니까 4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4y여야 돼요. 근데 y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y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3y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 친구로 놓고 보면 여기 4y, z, 16, x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16 곱하기 z는 x 곱하기 4y가 되겠죠. x 곱하기 4y. 됐죠? 우리 x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x 곱하는 게 목적이라서 여기 보시면 그냥 나오네 이건. 이거 똑같은 이야기네. 똑같은 이야기네요.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다른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겠네요. x제곱은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은
y 곱하기 3y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요. z제곱은 y 곱하기 4y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여기에 제곱해 볼까요? x, y 전체 제곱은 4z 전체 제곱이 돼서 x제곱 y제곱은 4의 제곱 z 제곱이 돼요. 근데 x제곱이 요거라고 그랬죠. x제곱이 요거니까 3y제곱 y제곱은 4의 제곱하고 z제곱이 4y제곱이에요. 정리하면. 그래서 y제곱 사라지죠. 그러면 y제곱은 3분의 4의 세제곱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우리 x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3y제곱이었고 그럼 3하고 y제곱은 뭐라고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3y제곱은 4의 세제곱인 겁니다. 근데 4의 세제곱이 x제곱이라고요.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x는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도형 문제가 빡세요. 리마인드에 더 있나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더 없어요? 다른 거 질문? 혹은 뭐 앞에 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할 거고요. 오늘 진도는 바로 근해 분리라는 내용입니다. 근해 분리고요. 사실 이 근해 분리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면 안 되고요. 더 뒤에 나와야 돼요. 어디 이후에 나와야 되냐면 2차 부등식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2차 부등식을 배우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등식의 계산을 해야지만 결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석은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시 문제를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예시 문제를 풀어드리긴 할 건데 우리 실제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어디냐? 부교재에 나오는 거 혹은 1일 테스트 같은 데 나오는 건 2차 부등식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때 뭐라고 설명드릴 거냐면 근해 분리야라고 하고 어떻게 풀어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예시까지 풀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걸 잘 보시고 흐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해 분리. 선생님이 근해 분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어디서 썼냐면 지지난 수업인가에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근이 양근인지 음근인지 판단하는 이야기하면서 끝에 근해 분리라는 걸 적어드렸어요. 양근 음근이면 0보다 크면 양근, 0보다 작으면 음근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작다를 표현한 거고 근해 분리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특정 범위를 만족한다예요. 이런 구조를 모두 근해 분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양근, 음근은 0이라는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걸 우리 세 개를 통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은 넓은 의미로는 근해 분리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양근, 음근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세 개만 비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없고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우리 양근, 음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뭐였냐면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두근의 합, 세 번째 두근의 곱. 요거를 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면 첫 번째 판별식 D, 이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어려워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의 X 좌표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 아니고 그래프를 움직여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그리고 그 개수들에 뭘 넣어서 대입한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값 있죠? 이 특정 범위를 만족하는 특정 값을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풀이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건 학교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고 심지어 나중에 공통수학 1 이후에 미적분 1에서도 나옵니다. 미적분 1에서도 나오고 살짝 변형해서 대수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 가르쳐본 경험상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거나 그냥 틀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대수나 미적분 1의 이 내용이 또 나오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도 나온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복소수 계산 이런 건 이후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또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예시 문제를 풀다 보면 살짝 빡세고 그것도 있어요. 예외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론. 그래서 문제 풀이 해드리는 걸 싹 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칠판 한 번 다 쓸 때마다 새로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흐름을 좀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0-6번 풀어볼 겁니다. 적으세요. 뭐 한다고요? 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예시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0- 몇 번이냐? 6번입니다. 10-6번이고요. 154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시 문제 풀고 오늘 끝날 거예요. 10-6하고 10-7 풀고요. 나머지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근의 분리라고요. 근들이 특정 것보다 크다, 작다, 같다, 사이에 있다, 누구는 누구 사이에 있다, 누구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의 위치를 한정 짓는 걸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1번이 판별식이고 2번이 꼭지점 x좌표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이 특정 값을 대입해서 양음을 따진다 했죠? 그 특정 값이 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이에요. 이 문제에서. 이게 특정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방정식 파트가 아니고 함수 파트에 나왔냐면 꼭지점 이야기 나왔죠?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하고 y는 0을 연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y는 0이 사실은 뭐예요? x축이죠? 그래서 그래프, 2차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았는데 그 만나는 점 두 개가 여기선 특정 값이 1보다 크다. 즉 1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특정 값이 1이니까 1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여기쯤 1이 있어요. 그래서 1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 2차네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거 명확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봤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서 m이에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아까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고정된 게 아니고 m값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려워요. 2번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m이 특정값 1보다 왼쪽에 있어요. 여기쯤 m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쯤 m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 두 근이 1보다 큰가요? 아니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원하는 그래프를 만들려고 얘를 조금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한 근은 1보다 큰데 한 근은 1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1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m을 좌우로 좀 더 움직이거나 이 꼭지점을 조금 더 내려서 둘 다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프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꼭지점의 x좌표가 1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현우 여기 보세요. 1을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꼭지점의 y좌표를 좀 더 내려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x축과의 교점 두 개가 1보다 클 수 있냐고요. 있어요? 절대 없죠. 여기서는 m을 최대한 이쪽으로 가깝게 가져가고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2차의 특성상 근 하나는 m보다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2번이 이거예요. 2번 뭐라고 적었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다. 꼭지점의 x좌표 m이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m은 1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내용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합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m이 만약에 여기쯤 있어요. 1보다 큰데, 특정 값보다 큰데 있어요. 그럼 여기를 대칭축으로 하는 2차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세요. 만약에 2차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1보다 큰 근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되죠? 근데 많이 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절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m이 1보다 큰 건 살립니다. 절대 안 되는 것만 제외한다고요. 그럼 이번에 m이 1보다 작을 때 있고 1보다 클 때 했죠? 안 한 거 유일하게 하나 있네요. m이 정확히 1일 때요. 그럼 m이 정확히 1이에요. m이 정확히 1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특성상 m보다 큰데 무조건 근 하나, m보다 작은데 근 하나. 1보다 큰데 근 하나, 1보다 작은데 근 하나니까 절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제외합니다. 2번 내용에 있는 꼭지점의 x좌표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한다가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어렵다고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다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특정값이 하나지만 뒤에 있는 문제에선 특정값이 2개나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위아래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2번 내용으로 어디까지 왔냐면 이것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만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됩니다. 여기에 m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1번 보죠. 1번 뭐였냐면 판별식 D였어요. 판별식 D. 근 2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 2개.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데 그 근 2개가 겹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중근을 가져도 두 근이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부른다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근일 때만 중근이 안 되는 거였고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겹쳐도 됩니다. 그럼 중근이 1보다 크다도 이 내용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에 같다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이 안 들어가면 겹쳐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값을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특정 값이 여기서는 요 1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값.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의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얘라고요. 얘. 얘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 함수입니다. 근데 1을 대입하면 y 값이 뭐가 나오냐면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의 1을 대입하면 이 친구의 y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걸 찾아야 됩니다. 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부등호가 있죠. 부등호가 있죠. 부등호가 있죠. 그래서 원래 부등식 이후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석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개를 비교한다, 부등호를 어떻게 쓴다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계산은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자, 그럼 판별식 D부터 보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4 약분됩니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건 2차 부등식 할 때 배울 거예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인지 생략합니다. 이거 하시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M이
1보다 크다고요. 이거 x에 1 넣어요. 이 식에 x에 1 넣습니다. x에 1 넣으면 1 빼기 2m 더하기 3m, 즉 얼마냐면 m 더하기 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최종적으로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겹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수직선 그려서요. 여기 0 있고요. 여기 1, 2, 3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0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1, 여기 3이니까 여기 1 있겠죠? 1보다 크거나 크다. 크다니까 여기 빵꾸 뚫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을 쓸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그럼 세 개가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거의 최종 답은 세 개가 겹치는 m이 3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m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계산은 나중에 할 거예요. 요 세 개를 비교하는데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요. 그래프를 움직여서 이거에 해당하는, 즉 꼭지점의 x좌표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제외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다루게 돼요. 문제에 따라서 쉽게 내면 요거를 상수로 줘서 딱 고정시켜 버려요. 그럼 난이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어쨌든 미지수를 넣은 상태예요. 적어주시고요. 역시 옆에 있는 2번, 3번도 풀어볼 겁니다.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엔 똑같은 식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놓고 본다면 이렇게 X축, Y축 있고요. 여기에 1 있겠죠? 2네요. 1보다 작다죠. 왜 2라고 적었어요? 1보다 작다죠. 그럼 여기 1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X축과의 교점이 여기 두 개 생겨야 된다고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현우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M이에요. 네, M이에요. 그래서 M이 여기에 있다면 2차 그래프의 특성상 절대 뭐가 안 된다고요? 둘 다 1보다 작은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 M이 1보다 크다는 불가능해요. 똑같은 이유로 M이 여기 있어도 안 되죠. 1일 때도 아까 보여드렸어요. M이 1일 때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선 뭐만 되냐면 M이 여기 어딘가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는 특정값인 1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어야지만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됐죠? 이게 가능한 그래프예요. 불가능한 그래프는 이런 친구들인 거죠. 이런 친구들.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 1보다 크고 하나 1보다 작으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번 판별식 D고요. 역시 똑같아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니까 두 근이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니까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특정 값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이번엔 뭐가 나와야 돼요? 똑같네요. 양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양수가 나오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D가 0보다 크다는 것 같은 거는 판별식 똑같잖아요. 식이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아까는 m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똑같은 식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이것만 성립하고 요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죠. 이거에 부등호만 반대네요. 그럼 아까 요거 부등호 뭐였어요? m이? 아니네요. 그냥 이걸로 끝났네요. 자, 요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 아까 1 넣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 똑같네요. y가 0보다 크다 똑같죠? 아까 이거 뭐 나왔냐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왔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 세 개의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 세 개의 겹치는 부분은 0, 3 해서 색칠해서 이렇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아닌가요? 아까 1보다 작다였죠? 왜 1보다 작다라고 적어놓고 1보다 크다를 하고 있어요? 1보다 작다. 이거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죠. 어디 갔나요? 다른 색. 이렇게죠. 그럼 세 개가 겹치는 거 이번엔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주는 최종 답은 m이 요거 색칠 안 들어가 있네요. 마이너스 1보단 큰데
0에는 색칠되어 있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계산이니까 나머지는 됐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적으세요. 계산 적으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한근은 1보다 크고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요. 한근은 1보다 작다.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여기서는 이 두 이야기 모두 특정값이 1이죠. 1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을 그리고요.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 두 개 있는데 m이 꼭지점에 x좌표였죠. m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에 m이 있는데 자, 그림 보세요. 이 친구는 둘 다 1보다 작은 거죠, 근이. 근데 우리 원하는 건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림 그려진다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큰 거 되죠.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살린다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m이 1보다 작은 거 살립니다. 그럼 이번엔 m이 1보다 커요. 여기쯤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쯤 있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기면 둘 다 1보다 큰 거니까 안 돼요. 근데 더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생겨 있다면 하나 1보다 작고 하나 1보다 크네요. 될 수도 있죠. 그럼 m이 1보다 클 때 될 수도 있으니까 살려요. 그럼 마지막 m이 1이에요.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면 무조건 한근이 1보다 작고 한근이 1보다 크죠. 됐죠? 그럼 이거 되네요. m이 1일 때도 돼요. 그러면 1보다 작아도 되고 1보다 커도 되고 1일 때도 되네요. 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선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판단 기준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을 이 문제는 안 써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해설 같은 걸 보죠. 그럼 이래서 안 써도 돼가 아니고 그냥 안 씁니다. 멘트에 언급이 없이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해설만 보면 어떨 때는 꼭지점을 쓰는데 어떨 때는 꼭지점을 안 써요. 근데 꼭지점을 안 쓰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늘 성립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해설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번으로 가보죠. 판별식 D인데 아까 전에 근 두 개가 겹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근이 1보다 작고 하나의 근이 1보다 크면서 두 근이 겹칠 수 있을까요? 같은 근인데 같은 값인데 하나 1보다 작고 하나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중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판별식 D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는 그래프, 세 종류 다 되니까 세 종류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거 된다고 그랬죠? 이거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 x에다 1 넣어요. x에다 1 넣으면 뭐 나오냐면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x에다 1 넣으면 y 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요것도 보세요. 어느 것이나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도 x에 1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아까 마지막에 그랬던 가운데 있는 이 친구도 x에 1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셋 다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거든요.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우리 양근, 음근 이야기할 때도 세 번째 두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할 때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 D가 무조건 0보다 컸었어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지금 이 친구들 모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특정 값이 음수라는 건 위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더 위로 올라가면 양수가 있을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함수의 y값들이. 왜요?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위로 쭉 올라가는 친구라서. 맞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의 음수를 y값으로 가진다는 건 무조건 근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데 y값이 음수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 친구인데 만약에 특정 값이 양수가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이거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양수보다 작은 수 하다 분명히 어느 순간 0인 값이 있을 거고요. 음수인 값도 있을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특정 값이 y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건 0이 되는 이야기가 2개 있다는 이야기라서 이때도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원래 3개를 비교해야 되지만 요거는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요거는 이 그림 구상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0 되는 값이 2개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쓰면 된다고요?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설은 이런 내용 다 생략하고 요것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는 이것만 비교하는데 어떤 문제는 셋 다 비교하고 어떤 문제는 이 2개만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돌고 돌고 돌아서 이 내용 아셔야 돼요. 이 내용 아신 상태에서 x에 1 넣었는데 y값이 음수면 돼요. 아까 x에 1 넣었을 때 뭐가 됐냐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이거 아까 크다였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였는데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작다. 이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 기본 문제 10-7에 2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함수가 달라졌어요. 함수가 달라졌고 자, 10-7이고요. 2x 마이너스 2m-1x 플러스 m-1은 0 있는데 역시 문제에서 2번으로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2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뭘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냐면 y는 2x 마이너스 2배의 m-1 x 플러스 m-1 하고요. y는 0으로 나눠서 풀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거 명확하고요. 꼭지점에 x좌표 구하면 m-1입니다. 근데 우리 특정 값은 지금 뭐냐면요. 마이너스 1하고 1이 특정 값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있어서 우리는 이 특정 값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있어야죠. 이 특정 값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특정 값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m-1이니까 왜 이러냐? m-1이니까 특정 값 마이너스 1하고 1에 이쪽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가 m-1이. 그럼 m-1이 이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렸을 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특성상 한 근은 m-1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똑같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보다 크다고요. 그럼 역시 똑같은 이유로 한 근은 들어올 수 있지만 두 번째 근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m-1이 들어와야 됩니다. m-1이 정확히 1이어도 안 되죠. 하나는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2번이 해결이 됐네요. 뭐라고요? m-1 꼭지점의 x좌표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하나, 둘, 셋에 1 더하면 m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판별식 D인데 문제에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죠? 그럼 두 근이 겹쳐도 돼요. 그 두 근이 겹쳤는데 만약에 여기쯤에 꼭지점 있고요. 꼭지점에 x좌표 여기쯤 있어요. 여기 m-1 있고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어떤 느낌? 접한다고요. 접해도 서로 다른이란 표현이 없으니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거 돼요. 이것도 당연히 되죠.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특정 값이 2개 있다고요. 마이너스 1과 1 있어요. 자, 이 그래프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쯤에 만나는 양수가 될 거고요. 1을 넣어도 뭐가 돼요? 양수가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y값이 양수, x에 1을 넣어도 y값이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을 넣어볼게요. 조금만 더 디테일을 넣으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다가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정확히 0을 지났어요.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1이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등호가 빠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이야기 됐고요.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이건 해결됐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배의 n-1 그 다음에 플러스 n-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에 1 넣으면 2 빼기 2 n-1 더하기 n-1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계산하죠. 4 약분되고요. n-1의 제곱 n-1하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전개하지 말고요. 너무 공통인 인수인 n-1로 묶으면 앞에 n-1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가 남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2차 방정식의 해법으로 문제를 풀면 얘는 결국 m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요건 나중에.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하면 n-1, n-1이 공통으로 있네요. 3배의 n-1이 되고요. 2 넘겨서 마이너스 2.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3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눌까요? 그러면 m-1이 크다. 마이너스 3분의 2라 최종은 m이 뭐보다 넘기면 3분의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n-1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2. 그럼 n-1이 부등호 바뀌면서 2보다 작거나 같다. m은 3보다 작거나 같다. m은 3보다 작다. 이게 되고요. 겹치는 거 찾아보죠. 그러면 여기 1, 여기 3 해서 첫 번째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두 번째는 0과 2 사이에 있다. 이거였고요. 세 번째는 이걸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요. 3분의 1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1, 0, 1이 있으니까 여기쯤 3분의 1. 3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서 동시에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4개가 겹치는 건 여기네요. 여기라 m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생각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다르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린 거 있었어요. 뭐냐면 이 식을 그리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m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m을 있는 친구 없는 친구로 나눠서 적으면 저 식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하고 m 있는 친구를 다 넘겨요. 2mx 마이너스 m으로 바꿔도 돼요. 같은 식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y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하고 y는 2m m으로 묶어서 2x 마이너스 1 이렇게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고정입니다. 우리 아까 그래프 해석하는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 이차함수가 계속 움직여서였어요. 그럼 이번에 이차함수를 고정적으로 그리고요. 이차함수를 고정적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직선이죠? 직선인데 직선은 두 종류 해석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 고정됐거나 점 하나 고정됐거나. 이거 점 하나 고정된 거예요. 이거 2분의 1, 0을 무조건 지나는 친구입니다. 2분의 1, 0 뭐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만나는 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점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해서 예를 들면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면 하나, 둘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 간혹가다 이걸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변수가 m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있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능숙하게 쓰는 걸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생각만 열어놓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세 개를 비교해서 합니다. 판별식, 특정값 대입해서 양인지 음인지, 꼭지점의 x좌표,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절대 존재해서 안 되는 곳을 제외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했죠. 지금 58분이니까 10분까지 쉬었다가 할게요.